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봄이 왔습니다. 모든 존재자들이 따스한 기운에 맞추어 춤추는 듯 합니다. 새들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제 예도가 정말 오랜만에 한 편의 영화를 봤는데요.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 오늘 이 영화에 대한 철학적 평론을 하려고 합니다. 예도TV 재생 목록에 가시면 영화 슬래시 철학평론이라는 제목의 목록이 있는데요. 거기엔 이미 4편의 영화 평론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왜 대한민국 국민 1300만 이상이 이 영화를 봤을까? 이제 뭐 다음 주가 되면 1400만까지 갈지도 모르겠는데요. 거기에는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집단 무의식의 원형이 숨어 있는 거야. 칼 융의 영어로. 그건 뭘까? 이 영화를 보면서 관객들, 일반 대중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함께 고찰할 수 있겠죠. 그죠? 철학자가 푸는 영화 평론.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 강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00만 이상이 이 영화를 보면서 2026년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고려하고 있겠죠. 그죠? 이재명 대통령. 각색된 이 영화에서 물론 상상력이 많이 가미되어 픽션이 들어가 있지만은 이 영화에서 단종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야, 여러분. 지난해 6월 국민주권정부가 열린 이후 얼마 안 있어 조국을 사면시켜 주니까 뉴스공장 김어준이 조국을 불러서 거기서 이미 차기 대권을 운운하고 문파들이 직결하더니 오늘날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헛지랄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그죠? 거기다 문파의 더러운 피를 가능하게 하는 힘으로써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가 되잖아. 그죠? 그런데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뭔가에 오염되어서 또 다른 힘에 의하여 장악되어서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뒤에서 흔드는 이런 힘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 내부에서 과거의 힘을 끌고 와서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차기를 노리는 이 이질적인 힘이 계속 준동하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만이 국민을 위하여, 민중을 위하여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일을 하고 탁월한 정치력으로 트럼프 시대에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 민중과 연결된 정치는 민주당도 아니에요. 국힘당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 진보 진영 세력 안에서 빅스피커 노릇을 하는 자들, 그리고 문파를 이재명의 국민 주권 시대에 다시 끌고 와서 뭔가 보이지 않게 대항하고 있는 이 상황. 여기에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단종을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홀로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에 대비시키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도는 이 영화를 보면서 민중의 민중성을 보게 된 거예요. 정치에서 일반 국민의 마음, 민중의 민중성을 얻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관료주의에 빠져서,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사리사욕을 챙겨서 공익을 팔아 사익을 챙기는 이런 정치가 얼마나 썩었는지, 대통령이 되어서도 민중을 배반하지 않고 민중과 함께 나아가는 이재명의 정치, 거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의식적으로 단종에 비유하면서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시대의 시대정신 속에 숨어있는 집단 무의식의 원형, 칼 융의 개념이지만 그건 바로 민중성을 위하여 홀로 고군분투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응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관객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죠, 지금 돌아가는 정치적 상황, 어떤 정치적 힘도 도와주지 않지만 민중을 믿고 민중을 배반하지 않고 오로지 민중을 위하여, 민중에 의한 정치, 민중을 위한 정치를 보여주는 이재명 대통령이 단종에 비유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는 정치가 민중성과 단절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민중성과 연결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거기에 중점이 두어지겠죠, 그죠? 이 영화의 역사적 배경은 1457년입니다. 문종이 몸이 쇠약하여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단종이 1452년도에 왕이 되잖아. 그때 나이가 12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수양대군 숙부죠, 그죠? 단종의 작은 아버지가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고 55년도에 수양대군이 왕이 되잖아요. 이 수양대군이 바로 세종 거야.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쿠데타를 통하여
왕위를 빼앗았으니 여기에 대항하는 운동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죠? 단종 복위 운동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지만 전부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을 느낀 세조가 단종을 유배를 보내는 그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을 맛이겠지. 어릴 때에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도 세상을 떠난 이 상황. 그래서 숙부에 의하여 왕위를 빼앗겨서 이제는 강원도 산골로 유배를 가는 그 지점, 밥맛도 없고 시간만 나면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죽음만을 생각하는 단종이야, 여러분. 어린 나이에 57년, 그러니까 거의 16세, 17세죠, 그죠? 이 나이에 이제 영월, 청년포, 광천골 주변에는 남한강이 흘러서 유배지로는 더 좋을 곳이 없는 그곳으로 이제 유배를 떠나게 되는데, 한쪽 편에서는 이제 자기 마을 광천골 마을의 촌장이라는 사람 엄흥도, 이 엄흥도의 역을 하는 배우가 유해진이잖아, 그죠? 유해진이가 이 마을을 유배지로 선택하려고 목숨을 걸고 노력하는데, 그 이유는 민중의 민중성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야, 여러분. 죽을 때까지 1년에 한 번 먹어볼까 말까 하는 고깃국, 쌀밥, 그리고 아이들은 글자도 못 배우고, 그리고 출세길은 막혀 있고 산골에서 그냥 자연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기에서 뛰어놀면서 동물들과 대화하고 산딸기를 따서 먹고, 그리고 더덕을 캐서 먹으면서 삶을 연명하지만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따스한 마음, 그게 있는데, 이제 유배지를 잘 선정받아서 어떤 유배를 오는 사람은 대개 힘 있는 자요, 권력을 가진 자잖아, 그죠? 명예도 갖고 있고. 그래서 유배가 잘 끝나면 동네 전체가, 마을 전체가 고깃국도 먹을 수 있고 이밥도 먹을 수 있는, 한마디로 팔자가 펴는, 그 마을 전체가 대박 맞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촌장 엄흥도가 관가에 가서 우리 마을이야말로 유배지로 가장 좋은 곳이다 설득해서 그 마을로 이제 단종이 유배를 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야,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유배지에 와서 단종은 식사를 거를 정도, 그리고 시간만 나면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을 생각을 하고 세상을 떠나려고 하잖아. 한마디로 삶의 의지가 없는 거야. 쇼펜하우어의 용어로 빌레 쫌 레벤, 삶의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고 죽음을 향한 존재가 돼요. 매일매일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끼니를 거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촌장이 절망을 하는 그런 광경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이런 방식으로 개죽음을 하게 되면은 자기 마을 역시도 온전히 살아남기는커녕 도륙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조가 볼 때에 단종은 다시 자기의 자리를 빼앗아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 마을 역시도 잘못되어서 어떤 단종 복위 운동에 조금의 모습이라도 보이면 완전 도륙되는, 유배지로 자기 마을을 선정하고 나서 보니까 아주 위험한 인물이 바로 단종인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 마을 사람들 다 도륙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걸 알고 촌장을 원망하고, 아니 이게 잘못되면은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유해진이가, 엄흥도가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서 아니다, 잘 되면 우리 역시 자식들에게 고깃국과 이밥을 먹일 수 있고, 잘하게 되면은 자식 교육까지 시켜서 사서삼경을 공부해서 팔자가 피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밥을 전혀 먹지 않고 시간만 나면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이 단종이 이 민중들, 광천골 마을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삶의 의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민중성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야. 아우, 저 쌍놈들, 양반들은 그렇게 보잖아. 저 천한 것들, 마치 인도의 불가촉 천민을 보듯이 그렇게 보잖아, 그죠? 저들과 우리는 접촉점이 없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고귀한 신분이요, 저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딴 세계에 사는 존재들이다. 이런 엘리트주의, 그죠? 그래서 왕궁은 단절되어 있는 거야. 이런 천박하고 그리고 거칠고, 언어도 거칠잖아. 욕이 배어 있고, 그리고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동물처럼 살아가는 이 천민들, 그죠? 이들의 삶을 접한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왕도 점점 이들과 접촉하면서 마음 문을 열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고 이제 삶의 의지까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왕이 밑바닥의 민중성과 연결되면서 죽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삶의 의지를 얻어서 한 번 더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극단적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 역시, 그죠? 엘리트주의, 학벌주의에 빠져서
자식 교육만 잘 시키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는 이유도 좋은 직장을 얻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식의 출세를 위하여 교육이 있는 것처럼 올바른 인간이 되는, 그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고,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사다리 위에 앉아서 남들을 호령하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그래서 교육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인간을 엘리트주의로 만들잖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윤석열의 내란을 겪으면서 이 민중성과 단절된 엘리트들을 여러분들이 두 눈을 뜨고 목격했잖아, 그죠? 조희대, 한덕수 같은 이런 엘리트주의 관료들, 민중성과는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자신만의 세계에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허구에 빠져서 자신들만의 상상계에 빠져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두 눈을 뜨고 목격했잖아, 그죠? 윤석열의 내란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엘리트주의가 정말 좆도 아니구나 하는 걸 보여준 거야. 대한민국의 이 학벌주의, 교육을 수단으로 하여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팽배해 있었어, 그죠? 비판을 하면 너나 그렇게 살아라. 뭐 지금도 이런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멸시하고, 비교 우월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상당히 많겠지만은, 그러나 민중들의 삶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엘리트주의에 빠진 자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 삶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고전에 나오고요. 심지어 불교의 출발점도 이 민중성의 고통을 인식하면서 시작되잖아. 왕궁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인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출발점, 역사적 예수의 삶, 갈릴리 청년의 삶 역시도 신의 나라는 민중들의 민중성을, 이 타자성을 이 나라의 중심으로 초대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 갈릴리 청년의 삶 역시도 민중의 민중성을 빼면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는 엘리트주의에 빠진 자들이, 관료주의에 빠진 자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삶, 민중의 삶, 민중의 지혜 속에 또 다른 삶의 힘이 숨어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것들은 특히 러시아 문학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 역사적 예수가 나오는 복음서들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푸시킨,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막심 고리키, 솔제니친 등등 민중의 삶, 밑바닥에 있는 자들의 삶, 그죠? 이게 바로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예요. 무페와 라클라우의 포플루스, 플레부스, 인민, 민중, 일반 국민이란 뜻이잖아.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나오는 일반 의지 역시도 이 민중의 민중성과 연결된 거야, 여러분. 정치가 이 힘으로부터 떨어질 때 정치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단종 역시도 유배를 오기 전까지는 천민으로만 알았던 이 자들의 삶 속에 지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 속에 비록 쌀밥은 먹지 못하고 고깃국은 먹지 못해도 산에서 산딸기를 따고 더덕을 캐고 그리고 식물들로부터 먹을 것을 얻고 동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산골의 민중들이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왕궁에서 공부를 하면서 배우지 못한 그 따뜻함, 그죠? 그걸 접하게 되니까 죽으려고 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삶의 의지가 자극되어서 이제는 죽으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을 버리고 이제 한번 또 살아봐야 되겠구나. 역사 속에 비겁한 왕으로 기록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영화 속에서는 삶의 의지가 생겨서 이제 민중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죠? 뭐 픽션이 가미됐겠지만은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이 민중들에게 이제 글자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예도가 랑시에르의 프롤레타리아의 밤을 떠올렸는데, 민중의 민중성, 이들이 글을 깨우치게 되면서 그 지혜가 이제 표현되잖아, 그죠? 그 과정에서 왕 역시도 정신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거야. 자기가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이들의 삶에서 생기가 있고 따뜻함이 있는 거야. 왕을 위하여 음식을 하고, 왕을 위하여 산딸기를 따고 더덕을 캐면서 씨암탉을 잡고, 그래서 왕을 위하여 음식을 하는 이 민중들의 따스한 마음,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죠? 그래서 불가초 천민과 같이 저들과 접촉하면 무슨 전염병에나 걸리는 것처럼 생각했다가 이들에 의하여 삶이 회복되는 이야기인 거야,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잖아. 그래서 거기에 한명회라고 하는 이들을 감시하면서 왕과 어떤 계략을 꾸미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단종 복위 운동에 참여하는 외부 세력과 연결하여 세조를 다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감시하는 자가 한명회잖아, 그죠? 이자에 의하여 발각되어 결국은 단종 역시도 죽음을 맞게 되고, 그러나 단종의 지혜로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없게 하는, 왕이 민중과 함께하고 민중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지, 민중의 사랑을 받으면서 왕이 회복되고, 거기에서야 비로소 인간의 인간성이 회복되는,
이 왕과 민중성의 연결고리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서로를 위하는 마음, 그죠? 삶의 지혜, 거기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 비록 왕권은 빼앗겨서 왕은 아니지만 유배지에서 유배된 자로서 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저절로 생겨나는 삶의 의지, 존재의 용기. 그래서 서로를 지켜주잖아, 그죠? 이건 역시 역사적 사실에 비할 때 무엇이 상상력에 의하여 각색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화 속에서 이런 민중과 왕, 대개 그 시대, 조선시대에, 그죠? 이 양반 쌍놈에 의하여 갈라져 있고 완전한 신분제 세계에서 서로 교통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민중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인지, 그래서 왕이 비로소 또 다른 인간으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프롤레타리아, 그리고 민중,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까지도, 그죠? 이제는 왕이 이해하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잖아. 이 과정에 정신과 몸이 다시 회복되는 그 현상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정치는 이 국민의 마음과 떨어졌을 때 무기력하게 되잖아, 그죠? 그런데 대개 정치는 또한 이들을 이용하여, 이들에 의하여 먹고 살고, 이들에 의하여 국가 공동체가 돌아가고, 이들에 의하여 밑바닥의 모든 하부 구조가 건설되지만은 또한 이들을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정치를 하면서 관료 계급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공익을 팔아서 사익을 챙기는 이런 정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주의에 빠지고 관료주의에 빠져서 민중들은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선민의식에 빠져서 정치가 생동감을 잃고, 말은 공익을 위하지만은 결국 그 위에서, 그죠? 서로 알게 된, 한마디로 높은 자들끼리 서로 헤쳐먹는 이런 정치가 오늘날뿐만 아니다, 매 시대마다 모든 민족의 역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민중의 민중성,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엘리트주의자들보다, 관료주의자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있는 민중들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 그죠? 유해진 정말 연기 잘하죠, 여러분. 그리고 광천골 마을 사람들, 왕과 떨어져 있지만 왕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왕과 하나 되는, 왕 역시도 이들과 만나서
정신적으로 회복되는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 거라는 거. 결국 이 영화에서 단종이 사약을 받고 죽게 되잖아, 그죠? 그런데 유해진에게 부탁하잖아. 어몽도에게. 나는 저들의 손에 죽고 싶지는 않다. 여러분 감동적이죠, 그죠? 내가 너의 손에 의하여, 민중의 손에 의하여 이 강을 건너게 해달라. 응? 너의 손에 의하여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해달라 라는 부탁을 하고, 결국 어몽도의 손에 의하여, 이 영화에서는 그래. 다양한 역사적 사료들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도 꽤 있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어몽도의 손에 의하여 이 세상을 떠나는, 강을 건너는 그 장면, 여러분. 그리고 강에 버려진 그 시체를, 그죠? 왕의 시체를 수습하면서 왕을 위하여 장례를 지내는 그 모습. 왕과 민중은 뭐야? 결코 만날 수 없는 그런 단절의 세계에서 서로 만났을 때 일어나는 그 따스한 이야기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감동을 받는 거지. 그러면서 집단 무의식적으로, 그죠? 나타나는 시대 정신의 그림자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민주 진보 진영 내부에서 뉴 미디어의 힘을 가진 새끼들이 문파의 더러운 피를 업으려고 지랄을 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도 민중을 위한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문파의 더러운 피를 끌어들여 권력투쟁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 나라도 이 민중을 위하여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페이스북, 트위터를 이용하여 민중들과 소통하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민중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설탕값이 어떻게 되고, 그게 뭐 좀 사는 사람들은 뭐야? 그건 뭐, 물가가 높은 것은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그렇겠지. 대통령의 시각은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밀가루값, 설탕값, 등등 단합한 곳을 찾아내고, 생리대값, 집값, 민중들과 직접 연결된 가격표를 보고, 그죠? 왜 세계에서 삶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물가가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것이 이렇게 많을까 하면서 하나하나 직접 뛰어들어서 수정해가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니까 또 석유값에, 그죠? 그리고 민중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하루하루 민중들의 삶의 조건을 바꾸어가는 대통령. 누가 봐도 알고 있잖아. 그런데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정청래의 민주당은 지금 어디에 빠져 있어, 여러분? 뭔가 합당 실패 후에 눈치를 보는 듯 하지만은
민중을 위한 정치, 일반 국민을 위한 살아있는 정치, 국가의 하부 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정치, 극단적 자본주의를, 이 자본주의의 괴물을 때려잡아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로 바꾸어가는, 그래서 끝까지 민중을 배신하지 않는 이재명의 정치, 민중과 연결된 직접적인 비유는 아니지만은 단종이 유배를 가서 그 광천골 민중들과 우정을 나누고 친구가 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이제는 삶의 행보를 바꾸어 나가는 그 모습에서 홀로 뛰고 있는 이재명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왕과 사는 남자. 유해진은 정말 이 민중을 대표하는 그 배역을 맡아서 정말 탁월하게 수행하잖아, 여러분. 그리고 민중을 배신하지 않는 왕이 된,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폐위된 왕이지만은, 그죠? 역사가 이런 거야,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 영화를 보면서 던져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자기의 몸을 민중에게 맡기면서 죽는, 민중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왕이 된 거야. 조선시대에 이런 왕이 몇 명이었을까, 여러분? 백성을 사랑하는 왕, 그죠? 모든 왕이 그렇지 않잖아. 자기의 권력에 빠져서 자기 아래의 모든 것은 자기보다 천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권력자도 얼마나 많아. 저들은 나의 수단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민중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단종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그죠? 정말 민중을 배신하지 않는 지도자. 민주 진보 진영의 김대중, 노무현, 그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시도 뭐 무기력한 모습은 있지만은 정치인으로서 이 민중을 사랑하는 그 얼굴은, 그죠? 정말 뛰어나잖아,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이재명 대통령. 정치력까지 있어서 이제 민중들을 위한 삶의 조건을 바꾸어 가잖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명회를 보면서 느낀 게 뭐야? 거기에 비겁하게, 그죠? 양정철, 전해철 같은 놈들이 뉴스공장 빅스피커를 이용하여 김어준, 유시민 같은 자들이 합세하여 문파의 더러운 피를 끌고 오는 이 시점, 여러분. 한명회 같은 놈들인 거야. 문재인의 상징 중에, 그죠? 가장 명확한 상징이 있다면 민중의 민중성과 끊어진 거예요. 이 자가 처음부터 끊어졌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민중의 민중성과 끊어진 자예요. 그래서 지금도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추하게 늙어가잖아. 그리고 민중의 민중성과 끊어진 자가 또 누군지 알아? 조국이야, 여러분. 행보를 봐봐. 그 인간 딴 세계에서 삽니다. 그래서 민중을 배반한 지도자가, 그죠?
민주 진보 진영에서 나왔다라는 건 정말 지나가는 소새끼들이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문파의 더러운 피, 민중을 버린, 그래서 시대 정신을 망각하고 지금이 마치 자기 자신들이 돌아와야 되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잖아. 그죠? 한명회의 얼굴에서 이자들, 민중들과 떨어져서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시점에 국민들의 집단 무의식, 집단 원정으로서의 그 그림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민중을 위한 정치에, 그죠? 따뜻한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는 국민들. 그들이 왕과 사는 남자를 보면서 느꼈을 그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